전쟁, 그것도 동족상잔의 그 엄청난 비극 6.25. 이제 1950년에 그 처참했던 전쟁을 체험했던 세대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허리 잘린 국토가 여기 있고 100만의 쌍방병력이 대치해 있는 현실에서 그날의 비극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태극 무공 훈장에 빛나는 김한준 대위를 중심으로 펼친 무용담이다. (6.25)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전지를 찾아서 제5부 화천댐을 사수하라. 극본 김영무, 연출 조원석. 국군 장병에게 알린다. 국군 장병에게 알린다. 현재 외출 외박 중의 국군 장병은 즉시 소속 부대로 복귀하기 바란다. 현재 외출 중이거나 외박 중인 국군 장병은 즉시 원대 복귀 바란다. 국군 장병에게 알린다. 현재 외출 외박 중의 국군 장병은 즉시 소속 부대로 복귀하기 바란다. 현재 외출 중이거나 6.25가 발발했던 바로 그날 1등 중사 김한준은 그야말로 모처럼의 외출 중에 그 엄청난 상황을 접한 것이다. 이봐 박 중사, 아무래도 나라가 심상치 않은 것 같잖아. 제 얘기는 아무래도 장경원 구경은 틀린 것 같은데. 그들은 1946년 4월 국방경비대 제3년대 A중대 동기생들이었다. 아니, 이미 벽보도 나붙었는데. 북괴가 금일 미명을 기하여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개시했다. 아군은 즉시 적과 교전하여 이를 격퇴 중에 있다. 아니, 이 소리를 믿어야 하는 거야? 이봐, 빨리 돌아가 보자. 제 얘기는. 빨리 서둘라니까. 뭘 타고 가지? 준철 타야지 뭐. 참 그래. 나야 삼각지 가면 되지만은. 아니 박 중사, 자네 어떡하면 좋지? 그럼 일단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겠구만. 잘 가게 김 중사. 당시 김한준 중사는 예석과 이동이 무척 빈번한 제3년대 소속이었다. 소장, 김한준 중사 복귀했습니다. 빨리 기대했구만. 소장, 놈들이 전면 남침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그럼 현재 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극히 불리한 입장이야. 아니 소대장님, 우린 서둘러야 한다고. 3대대는 이미 30분 전에 출동을 했고 우리 대대는 20분 후에 출동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쟤는 어디를 출동합니까? 포천 7사단지요. 그들은 포천지구의 제9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투입됐다. 그러나 당시의 북군은 탱크를 앞세운 저들의 기습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철수, 후퇴, 대열 정비. 그러는 동안에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고 적에게 함락된 서울은 순식간에 적색의 세상이 돼버린 듯했다. 우리는 이 한강 방어선에서 적의 한강 도하를 저지시켜야 한다. 이미 너희들도 알고 있듯이 미 지상군이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곧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강 방어선을 적어도 3일은 지탱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 김한준 중사의 부대는 김홍일 소장이 이끄는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이하로 배속됐고 제3년대 1대대장 임소령은 뚝섬 남쪽 논현동과 학동 일대의 구릉에 구축한 방어 진지를 찾아다니며 막중한 임무 완수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제 놈들이 도하작전을 시작해보려나 보죠. 그런 것 같구나. 놈들이 도하 지점을 정찰하는 모양 같아. 선임하사님, 우리가 이렇게 참호 속에서 저들의 도하작전을 방어하면서 과연 3일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보다도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의 절망이야.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일 중부나 동부전선이 우리보다 먼저 무너진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고립되고 만단 말이야. 선임하사님, 굳이 서남편으로 집결하라면 그래, 빨리 뛰자. 그곳에는 대대장 이하 제1, 제2 중대장이 병력을 인솔 집합해 있었다. 지금 기가면대 2대대 진지에 적이 상륙 중에 있다. 지금부터 우리의 임무는 적이 그곳에서 대편성을 끝내기 전에 경멸시키고 후속 부대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저지하는 일이다. 일수대만 나를 따르라. 때마침 김한준 중사가 속해 있는 제1소대가 대대장의 뒤를 따르게 된 것이다. 저 장비, 놈들이 목선을 운반해온 저 76.2mm 곡사포통을 파괴시켜야 한다. 어서 수류탄을 투척해라! 밀어서! 이와! 정수 밀어! 빨리! 이 포만 문에 밀어넣자고! 자! 빨리! 자! 빨리! 여기는 부산에 있는 제3 육군병원. 간호장교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와 함께 입원한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나의 소대원들인데. 네, 그분들은 옆평동에 수용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만나볼 수 있겠군요. 물론이죠. 아니, 그런데 뭐예요? 또 그 말씀이겠군요. 하루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말씀. 그렇죠? 하지만 김 중사님은 고집을 좀 꺾으셔야 해요. 뒤태부에 간통상을 당했잖아요. 골절을 안 당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라고요. 비록 수류탄 파편으로 인해서 몸은 부상을 당했지만 김한준 중사의 마음만은 연일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니, 들려오는 소식마다 그의 분노를 자극했던 것이다. 일어나 계셨군요, 선임하사님. 쌀이 뜨거울 것 같구만. 선임하사님도 소식 들으셨겠죠? 무슨 소식? 수원이 또 저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 말씀이에요. 이 야사도 귀 하나는 밝구나. 그리고 또 이건 방금 전에 군의관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인데요. 스미스 부대란 미군도 오산 북방에서 적에게 당하고 말았다나 봐요. 아니, 미군이 당하다니, 그럴 리가. 이건 위험비어가 아니랍니다. 이미 방송 보도가 있었다는데요. 내가 이적을 쓰면 안 되는데. 저는 2주일 후에는 원대 복귀가 가능하다는데 선임하사님은 어떻습니까? 알라야 2개월이라니 이건 미치겠구나. 선임하사님, 제2소대 박중사님 아시죠? 알지. 그 박중사님은 저와 같은 비용실 쓰고 있는데 곧 상위 제대를 하게 되나 봐요. 많이 다쳤구나. 왼발 하나가 날아가고 없거든요.
저 소리는 처음 듣는데. 이야, 섬 하나만큼만 배들이 정박하고 있군요. 미군이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하는군. 병원에서 2등 상사로 진급한 김한준은 8월 17일에 퇴원과 동시에 원대 복귀명을 받았다. 대구 인근에 있던 제7사단 제3년대, 제1대대, 제1중대 선임하사관이 그의 보직이었다. 김전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급 축하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전우들이 진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몸은 완쾌된 겁니까? 물론입니다, 소장님. 제 몸은 완전합니다. 그렇다니 말이지만 지금 우리의 전선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영천 북방의 전황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대가 내일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임하사가 다시 한번 중대 전투 태세를 확인해 주십시오. 나는 곧 대대 회의에 참석해야 하니까요. 네, 안심하고 다녀오십시오. 김한준 상사는 부대와 함께 이른바 영천지구 전투에 투입됐다. 1950년 9월 5일. 비관들은 이미 알고 있듯이 전세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다. 육군본부도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영천은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영천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린 부산 교두보선으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방어선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굳게 믿고 이 작전에 임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나는 기관들 앞에서 맹세하지만 우리 중대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영천 읍내에는 적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영천지구 전투에 투입됐던 부대들은 후퇴 작전을 펼쳐야만 했다. 선임하사님, 우리는 왜 자꾸만 적에게 밀리는 겁니까? 왜 새삼 그런 질문이야?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잘 싸워온 최하사가. 진격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자꾸 밀리기만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뼈많은 작전에 성공을 거두면서도요. 반격할 날이 오겠지. 선임하사님, 저는요 미군이 참전만 하면 곧 북진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미군이 참전을 했는데도 별 수가 없으니 짜증이 난다 이겁니다. 최하사, 난 최하사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우린 군인 아닌가? 우린 주어진 명령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목숨을 내걸고요. 그렇지, 목숨을 내걸고. 이윽고 1950년 9월 낮부터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희소식이 영천 경주지구 전선에 들려왔다. 이제 오래간만에 후퇴작전에 막을 내리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됐군요. 그래, 우리 모두가 학수고대하던 날이 온 것 같구나. 선임하사님, 뭔가 최하사? 이건 무척 궁금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반격을 시작하면은 백두산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 남북 통일을 달성하느냐, 아니면은 38선까지만 진격하고 마느냐, 이게 대단히 아리송하단 말씀입니다. 나로서도 그 대답을 하기는 더 곤란한 문제인데 어차피 그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일개상사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나. 선임하사님, 제 말씀은요, 선임하사님의 뜻은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하사는 내 고향이 전라북도니까 고향이 이북인 최하사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야? 얘봐, 누가 뭐래도 우린 이 기회에 38선을 돌파하고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려야지. 그 무슨 소리야?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우리가 흘린 피가 얼마고 우리가 이런 전우가 얼만데. 고맙습니다, 선임하사님. 전 이왕 전투에서 죽을 바에는 내 고향 평양 탈환작전이나 해보고 죽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염려 마라. 곧 일사천리 반격작전이 전개될 거다. 아닌 게 아니라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작전은 일사천리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11월 13일) 7사단 3연대는 평양북도 개천 조양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었다. 김상사, 우선 축하를 하네. 예? 이번에 김상사가 육군 소위로 현지 임관을 한 걸세. 아니, 제가 육군 소위가 되다니. 이번에 우수하사관 20명을 선발, 육군 소위로 임관시키기로 했는데 우리 대대에서는 김상사 한 명만이 사단 심사에 통과된 걸세. 그게 사실입니까? 내 말이 믿어지지 않나 보구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임관은 11월 15일부 사단사령부에서 임관식이 있을 테니까 그리 알고 준비해두게라. 감사합니다. 나한테 감사할 것까지는 없네. 김상사가 군에 입대한 이후 매사에 성실하고 또 그만큼 능력이 있었으니까 선발된 것일세. 다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교란 군대의 기관이야.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이 중대함을 자각하고 항상 풍부한 지식과 덕성을 쌓고 심신의 단련에 힘을 써야 할 것일세.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교란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 역경에 처해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품과 위엄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라네. 육군 소위 김한준. 그는 1929년 전북 전주시 출신으로 완주에 있는 조천국민학교를 졸업, 중등교육은 만주 봉천의 동광중학교를 졸업했고 8.15 광복과 함께 귀향, 1946년 4월 1일 국방경비대 제3년대에 입대, 조국의 간성이 된 것이다. 시호입니다. 육군 소위 김한준은 1950년 11월 24일로 제7사단 8년대 제1대대 제2중대로 전입됐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반갑소, 김소희. 이리 앉읍시다. 네. 함영갑 대대장으로부터 김소희 얘기 많이 들었어. 그건 연내 인사장교로 근무하면서 몸살을 많이 앓았다고요? 네. 전 소위로 임관되면서부터 당장 일선 소대장이 돼서 전투를 하고 싶었는데 그만 연대 행정관에 붙잡혀서는. 아무튼 잘 오셨어. 김소희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 중대원들의 사기는 무척 저하되어 있어. 그놈의 떼놈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함께 이 소대로 가봅시다. 당시 8년대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후퇴의 후퇴를 거듭 강원도 홍천까지 철수해 있었다. 아니, 신년을 맞은 사단은 또 철수해서 1951년 1월 8일에는 영월까지 내려가야만 했다. 다시 봄 기운이 태백산 맥줄기를 물들였을 때 김한준 소위가 소속된 제8년대는 소양강 남안까지 재진출했다. 그날은 5월 15일이었다. 그러셨습니까, 중대장님? 좀 앉으시오. 네. 방금 연대장님을 만나고 오는 길이오. 연대장님께서는 소양강 부간에 있는 적진은 물론 그 북쪽 일대에 대해서도 위력 수색을 실시해 적정을 파악해야겠다는데 그 임무를 우리 중대에 부여하셨소. 따라서 나는 이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는 소대는 바로 김소희 소대뿐이라고 생각되는데 김소희 생각은 어떻소? 네, 임무 기꺼이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소.
978고지 탈환 작전을 끝낸 지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제2소대에게는 당분간 휴식 시간을 주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현재 저희 소대원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럼 작전도를 봅시다. 소대는 이틀 동안에 걸쳐서 여기 관대리에서 양구에 이르는 이 도로를 따라 소양강 북안의 적지는 물론 양구 동쪽에 이 산악지대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고 귀리하는 것이오. 그리고 임무가 임무이만큼 적과의 대결은 피하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소대원 30명 전원이 출동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소대장 생각은? 네, 컨디션이 좋지 못한 대원들은 남겨두겠습니다. 김한준 소위는 소대원 중에서 신체 건강한 대원 22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그는 작전의 중요성부터 역설했다. 지금 사단에서 판단하고 있는 정보에 따르자면 적은 지금 새로운 공세를 감행해서 어떤 전환점을 찾으려고 우리 정민에 중공군 13만 7천여 명과 인민군 3만 7천여 명을 집결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고 볼 때 우리의 이번 수색 임무가 대단히 막중함을 통감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공세를 취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찾으려고 하는 적의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고 아군의 반격 작전을 수월하게 도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로지 우리들의 수색 임무 완수여야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적진의 침투에서 수색 작전을 펴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대장 자신도 실은 수색 작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적의 후방 지역에서의 활동에는 모든 것이 다 제한을 받을 것이므로 때때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백전불굴의 감투정신과 어떠한 역경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극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부장님, 출동 시각은 정해졌습니까? 오늘 일몰과 함께 작전 개시다. 또 다른 질문은? 질문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부대장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선발한 것은 너희들 모두 감투정신과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린 함께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번 작전에 임하도록 하자. 물론 우리는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생사를 함께한다. 서산마루에 걸려있던 해가 산 너머로 그 모습을 감출 때 성공적인 귀대를 비네, 김소희. 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수색대는 적진을 향해 소양강을 건넜다. 수대장님, 저 상비석에 불빛이 있습니다. 놈들의 집결지 같군. 저 불빛으로 보아 약 1개 연대 이상의 병력들이 집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종사는 날 따라와. 어딜 가시게? 좀 더 가까이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시원히 위치에서 대기한다. 알겠습니다. 김한준 소위는 논밭을 가로질러 적의 집결지 가까이로 접근했다. 놈들이 곧 공격을 개시할 모양 같죠?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연대 규모 같은데. 놈들이 또 인해 전술로 밀어붙일 모양 같죠? 그러겠지. 삐지 않는 놈들. 수색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돼 갔다. 새벽이 되면서 김한준 소위는 동굴을 찾아 휴식에 들어갔다. 조종사. 네, 소대장님. 피로가 좀 풀렸나? 네, 대충. 그럼 무전병을 깨워라. 이 고지 정상에 올라가서 주간 정찰을 한다. 알겠습니다. 날씨는 쾌청했다. 고지 정상에 오른 김한준 소위는 쌍안경으로 관대리 쪽 도로상을 살핀다. 소대장님, 저건 놈들의 포병부대 아닙니까? 공군기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대낮에도 버젓이 대부대가 이동하는군.
김한준 소위는 무전으로 연대 정복과를 불러냈다. 지금 적의 포용부대가 대암산 기슭의 산간 도로를 따라 관다리 방면으로 계속 남아주고 있다. 공군과의 연락이 가능하면 폭격을 요청한다. 이상. 알았다. 철수는 언제 할 것인가? 오늘 낮 동안은 현위치에서 적정을 탐색하다가 일몰과 함께 행동을 개시하여 내일 새벽에 연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상. 알았다. 행운이 있기를 빈다. 이상. 수장님, 이젠 또 보급부대가 포부대를 뒤따르는데요. 뭔가 끝장을 낼 모양인데. 이럴 때 그냥 포만 있으면 당장 요절을 내버릴 텐데. 수대장님, 없는 포타령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소대병력으로 기습작전을 한번 해보시죠. 안 돼. 생각 같아서는 한번 해보고도 싶지만 가급적 적과의 적진을 피하면서 수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야. 그야 알고 있지만 마치 고양이가 눈앞에 쥐새끼를 놓아두고도 못 덮치는 심정 같아서 미치겠는데요? 하는 수 없다. 여기는 적진 깊숙한 곳이니까. 그날 밤이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본대를 향해서 철수한다. 그러나 철수 도중에 우리가 해야 할 임무 한 가지는 적군을 생포해서 연행해가는 것이다. 무슨 소리야? 놈들이 공격을 개시한 것 같습니다. 놈들이 공격을 개시했다면 쟤들 철수작전은 어려지지 않습니까? 놈들이 공격을 개시할 리는 없다. 놈들은 지금 한참 병력과 화력을 집결 중이야. 그럼 저 포성이 아군의 포성이란 말씀입니까? 잠깐. 놈들의 공격 준비 사격이 틀림없는 것 같다. 결국 저희들 철수가 어렵게 되고 말았군요. 여기서 본대까지는 8km가 훨씬 넘을 텐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전선까지 가보면 무슨 수가 생길 테니까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날 따라. 이윽고 산 계곡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고 대원들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정지! 무슨 일입니까? 자동차가 오고 있다. 선생님, 2848인데 저놈의 차를 때려잡고 가죠. 병력이 타고 있는 트럭이면 곤란하다. 엔진 소리가 집혀갔습니다. 수대장님, 우리에겐 수류탄도 충분히 있고 자동 소총도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결심해 주십시오. 수대장님, 보십시오. 집차가 틀림없지 않습니까? 좋다. 저 차량은 나와 제1, 제2 분대장이 저 버드나무 지점에서 기습한다. 나머지 대원들은 이 일대에 잠복해 있다가 일단 유사시에 어모 사격을 가라. 기습작전은 곧 행동으로 연결됐다. 입차는 불탔고 그 불빛은 흡사 유령의 날개처럼 산기슭에 너울댔다. 수대장님, 통쾌합니다. 그런데 저 집차에 타고 있던 놈들이 누군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연대장급 이상은 될 테지. 집차를 탈 정도라면. 그렇다면 놈들을 생포하는 건데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는 무리야. 그래서 사살해버린 거고. 네, 하여간 우리는 중공군 간부 4명을 죽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만족하고 출발하자.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간다. 김한준 소유가 험준한 산길을 타고 인제군 남면 두무리에 다다라 전선을 살펴보니 피하간의 치열한 전투가 약 4km 전방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김병, 네, 소대장님. 빨리 연대를 구출하라.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소대장님. 아니, 그럼 무전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무전기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야? 연대에서 주파수를 변경시킨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적의 후방에 있는데 주파수를 변경시키다니. 소대장님, 제 생각엔 주파수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연대가 폭 철수 중에 있기 때문에 잠시 교신을 중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준 소위는 팔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새벽 3시. 이제 우리는 전선 가까이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강행군 먼동이 트기 전에 아군 진지까지 당도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우리 23명은 적의 포로가 되고 만다. 그러나 1시간가량의 강행군 다음에 콤파스를 꺼내 방향을 측정해보던 김한준 소위는 그만 한숨을 내리쉬고 말았다. 모두 들어라.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탓으로 상당한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다. 때문에 동이 트기 전에 적의 전선을 돌파하는 문제가 극히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이 우리를 보살펴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남진할 생각이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소대장님, 저희들한테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출발이다. 행운의 여신은 이들 수색대원들의 소망을 저버렸다. 그날 낮 어느 무명고지의 피신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들에게 유령처럼 중공군이 덮친 것이다. 될 수 없다. 놈들에게 포로는 될 수 없으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다. 소대장님, 저놈이 항복을 하고 떠돌이되는 것 같은데 저놈을 쏴죽이고 말까요? 안 가! 예? 난 여기서 놈들과 끝까지 싸우다 죽고 싶다. 그러면 모든 대원이 다 죽어야 한다. 그럼 포로가 지금 대원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지 않나? 싫습니다, 소대장님. 우리가 포로가 되다뇨. 조중사! 잡아야 한다. 우리가 월사를 당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 결국 김한준 소위 일행은 중공군의 포로가 되고 만 것이다. 무장 해제를 당하고 포로 대열에 선 대원은 11명, 경상자 3명에 중상자 2명,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죽어 있었다. 모두 내 말을 들어라. 오늘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은 나의 지위가 미숙한 데 있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말라. 그리고 놈들은 우리를 신문할 것이다. 그때는 계급, 군번, 성명 이외의 것은 일찍 밝히지 말도록. 소대장님, 놈들이 부상병들을 버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 포로의 길. 과연 어떠한 말로 그들의 심정, 그들의 처지를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은 국방군의 장교인가? 그렇소. 육군 소위요. 성명은? 김한준. 군번은? 206 361. 소속은? 육군 제7사단 제8연대 제1대대 제2중대. 무슨 임무를 띠고 우리 후방에 침투를 했지? 전투정찰이요. 전투정찰? 언제 침투했지? 15일 밤에 침투를 했어. 우리의 움직임을 많이 정찰했겠군. 그렇소. 많이 했소.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속임없는 대답을 하라. 소위가 소속된 사단의 총 병력 수는? 모릅니다, 저는. 그럼 네가 소속된 연대 병력 수는? 모릅니다. 죽고 싶어 그러는가? 어서 바른 대로 말해! 그들은 초죽음이 되도록 신문과 고문을 당해야만 했고 허기진 배를 안고 무작정 북쪽으로만 끌려가야만 했다. 또한 아군의 폭격기를 지켜보면서
구원을 빌어보기도 했다. 소대장님, 이젠 정말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난밤에도 겨우 걸어왔는데 더 이상은 정말... 무슨 소리야, 조정사. 우린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탈출을 해야 하고. 온통 발바닥이 비틀릴 뿐입니다. 조정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러나. 다시 그들은 남천역에 당도 열차편으로 평양 북방의 국방군 포로 수용소로 이송될 참이었다. 새끼들이 나댄 쥐새끼처럼 숨어있다가 밤이 되면 제사장 만난 듯 저런 화물열차도 굴리고. 수대장님, 우리가 기차편으로 후송이 된다면 하룻밤 사이에 평양까지 도착을 할 텐데 탈주는 영락 틀려버리고 마는 게 아닙니까? 절망을 하면 안 된다니까. 무게 화차에 15명의 포로와 경비병을 태운 화물열차가 40분 정도 달려 신막역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여기 있습니다, 소대장님. 대원들. 네, 7명만 모였습니다. 아니, 나머지는 방향을 잃고 딴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소대장님, 제가 내려가서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시간이 없다. 놈들이 우리를 찾아놨을 거다. 우린 빨리 떠나야 한다. 소대장님, 우리가 찾습니다. 소환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탈출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 놈들을 때려 죽이고 총을 뺐다 보니 그만 늦었습니다. 잘했다. 나머지 대원들 행방은 모르겠나? 저희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킬 수밖에 도리가 없다. 가자. 그들은 포로가 된 지 근 열흘 만에 일단 탈주에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 앞에 가로막힌 길은 그야말로 캄캄한 절벽 그것뿐이었다. 소대장님, 잠깐만요. 뭐야 또? 또 치아사가 위독합니다. 좀 전엔 불덩어리 같았는데 지금은 몸이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안 돼. 치아사, 정신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치아사. 뭐야? 무사히 이 적지를 벗어나 귀대하시면 전우들에게 전하십시오. 안 돼. 나 제아사는 그래도 끝까지 잘 버텼다고요. 무슨 소리야, 제아사. 주위에 4-5분간, 주위에 5분간만 잡아달라. 제아사. 그곳은 평강 북쪽 운마산 기슭이었다. 며칠만 더 참고 견디면 아군 진지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죽다니. 여기서 죽다니. 구사일생이란 말이 있던가. 낮에는 몸을 숨겼다가 밤이 되면 낯선 산길을 찾아 별빛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때로는 날고구마나 칡뿌리로 배를 채우며 혹은 개구리나 뱀으로 줄인 창자를 달래며 오직 남쪽만 찾아 걷고 또 걸어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아군 진지에 도달한 김한준 소위와 그 일행. 그들이 떠날 때는 22명이었으나 그나마 살아 돌아온 대원은 단 9명뿐. 그들은 너무나도 심한 영양실조 때문에
사단 의무중대로 구성됐다. 뭐라고? 그게 사실입니까? 틀림없는 정보야. 앞으로 일주일 내에 휴전 협정이 종이된다니까. 해서 내가 김대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놈들이 휴전이 종인되기 전에 단 하나의 고지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최후 발악을 가용하는 말이다. 그렇겠죠. 더구나 이 4.25 고지에 대한 놈들의 공격은 휴전이 종인되는 그 시각까지 계속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이 지도를 잘 보라고, 김대위. 여기서 화천 발전소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놈들은 화천 발전소를 우리에게 내주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덤빌 거란 말이야. 알아듣겠습니다. 결국 김대위가 2차례에 걸쳐서 이 고지를 잘 고수해줬지만은 앞으로도 기필코 사죄줘야겠다고. 제 중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사력을 다해서 사사하겠습니다. 김대위도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 화천 발전소를 잃을 수가 없단 말이지. 염려 마십시오. 이 고지는 저희 중대에 맡겨주십시오. 김한준 소위가 소위에서 중위,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해오는 과정 속에는 무수한 전투 이력과 크고 작은 전공들, 바로 그런 것이 쌓인 결과 그것이었다. (1953년 7월 22일 0시 30분) 네, 제1중대장입니다. 나 대대장이다. 현재 고인접군의 제3연대 2대대가 적진 진지에서 적과 교전 중이다. 그러니 적의 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를 일이니 전투태세 임하라. 알겠습니다. 잠시 후 돌출고지의 3소대장으로부터 약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4.25 고지 서측방과 돌출고지 사이에 산계해 있음을 발견했다는 긴급 보고가 날아들었다. 대장님, 현재 3개 중대 규모의 적은 4.25 고지 공격에 앞서 우리 중대 3수대가 방어하고 있는 돌출고지를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알려서. 네, 일단 유사시 돌출고지의 제3수대를 조치시키고 진내 사격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를 승인해 주십시오. 알았다. 선장이 부탁한다. 김한준 중대장의 관측은 틀림없었다. 제3수대는 즉각 전기를 포기하고 후방 도로를 다 쳤어라. 제2수대가 오말 것이다. 해주시겠습니다. 네? 진입니다. 수고 많았다. 지금 여기에는 연대장도 계신다. 우리는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건승을 축구한다. 아군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네, 전사 3명, 부상 22명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은? 완료했습니다. 수고 많았다, 김대위. 아닙니다. 저는 중대장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김대위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고 훈장을 상실할 계획이다. 그러니 그리 알고 제4차 방어를 위한 전투 준비를 철저하라.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장님. 뭐야? 방금 훈장을 상실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방어 작전에서의 전공은 저 한 사람의 전공이 아니라 우리 중대원 모두의 전공입니다. 야가 날았어. 시간이 흘러 7월 27일. 휴전선이. 원인 김한준 대위가 달려가 보니 중대 화기소대장이 직접 마치 미친 듯
박격포 사격을 하고 있었다. 아니 소대장, 무슨 일이야? 중대장님, 지금 제 심정 이해 못해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기, 저 사람한 놈은 제 고향인데 그게 누구면 또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어설픈 휴전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해야 했습니까, 중대장님? 내가 저리 중대장님. 우리 진짜 싸워보자. (1953년 10월 13일) 대구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김한준 대위는 태극 무공 훈장을 가슴에 달았다. 출연 문흥식 김계원, 김한준 김정호, 김소희 유영환, 박중사 이호인, 최하사 유재상, 박준호 박상훈, 조중사 이재용, 홍하사 문관일, 박중영 이현걸, 해설 유강진, 그리고 음악 박형진, 효과 최광일 이민휘, 기술 송동호.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전지를 찾아서 제5부 화천댐을 사수하라. 김영무 극본, 조원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